덕거리 마을방송국 득보소 24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현호, 김진경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전인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번엔 가능한데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58만 명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이르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가 색다릅니다. 이게 뭐죠? 네, 저희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요. 저희 마을은 교통도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젊은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고, 저희 불현동 동사무소에서는 3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첫 백신 도입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경기도가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최소 42개 이상의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과 인력 협조를 위해 경기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경기도 의사회, 간호사회, 병원의 감염내과 전문가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접종센터는 행정부를 기준으로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관이나 시민회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이 우선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의원과 질병관리청의 기준에 맞는 곳을 중심으로 2,700여 개의 후보지 가운데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센터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살에 대한 생각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체적, 환경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 금요일 12시부터 17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문 치료기관에 연계되고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해당자에 한하여 치료 비용과 함께 지원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도는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심 세태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 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우리 턱걸이 마을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죠. 빈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도 빈집을 마을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 동네 주민쉼터를 올해 12곳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뒤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공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3년간 주차장, 공유텃밭,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12곳이라 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지난 3년간 지켜보면 2019년에는 24곳, 또 지난해는 20곳을 했는데 올해는 12곳으로 줄었다는 점이 좀 무척 아쉽습니다. 동두천시에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강명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입학 축하금 지원 취지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가정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입학일부터 6개월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취약,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서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 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취약,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턱걸이 마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그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동천시는 올해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총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으로 생계 곤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연중 발굴하고 생활 실태 파악과 복지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 실행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력, 코로나19 여파와 중한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여지가 있는 가구는 취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및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턱걸이 마을이 지역구인 박인범 의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박인범 의원은 제301회 동두천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간 자유 발언을 하면서 말했는데요. 상패동 국가산단에 동두천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산단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인 중에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두천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수도권 출퇴근 교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인범 의원은 동두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선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GTX C 노선 연장을 꼭 실현해야 할 것을 동두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C 노선이 연장이 되면 동두천은 연천과 포천, 철원까지 있는 경기 북부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할 거라고 또한 언급을 했습니다. 턱걸이 마을 방송국의 특보소 24시는 마을 주민이 알아야 할 경기도 동두천시 그리고 우리 턱걸이 마을의 소식을 선정해서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 다음 뉴스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